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전쟁에서 얻는 교훈 2차 세계대전 독일군 스탈린그라드 패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일군 스탈린그라드 패전은 히틀러의 군 작전에 지나친 개입이 초래한 패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지금은 이름이 볼고그라드로 바뀌었는데 그 주변에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뒤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앞쪽에, 그러니까 동쪽에는 스탈린그라드가 위치했습니다. 모스크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화면에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 보병들이 적진하여 도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면에는 스탈린그라드에서 T-32 탱크에서 소련군이 뛰어내려서 적진하여 돌격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은 스탈린그라드인데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누비면서 독일을 괴롭히는 소련군 보병들입니다. 절대 후퇴하지 말라고 스탈린이 227호 명령에 따라서 약 5달간에 걸친 전투 기간 중에 소련군 사상자는 100만 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굴에는 많이 피로에 지쳐 보입니다. 소련군 저격병입니다. 저격수.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는 1942년 8월 21일에서 1943년 2월 2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병력은 소련군이 약 170만 명,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남서 전선군, 돈 전선군 등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약 50만 명 플러스 지원군인데 나치 독일 제6군과 나치 독일 제4기갑군, 루마니아 제3사군, 헝가리 제2군, 이탈리아 제8군입니다. 피해 규모는 소련군이 총 사상자가 112만 9,619명, 전산 및 포로가 47만 8,741명, 부상이 약 65만 명에 해당됩니다. 최소 4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독일 피해를 보면 약 총 사상자가 85만 명, 포로는 약 9만 1,000명입니다. 나치 독일의 40만 명, 루마니아 20만, 헝가리 왕국군이 12만 명, 이탈리아가 13만 명 등입니다. 화면에 스탈린그라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이 흐르고 요 부위가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 이 도시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이름을 따가지고 히틀러가 도시 이름에 명목적으로 빠져서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 도시 자체를 점령하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계속 병력이 보충되고 있었고 건물 잔해 부서진 자물쇠에서 소련군들이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명한 장수라면 이 도시에 시가전을 해가지고 인명피해를 내느니 이 도시를 포위해버리고 법을 끊어서 두세 달만 법을 끊으면 항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 시가전에 들어가서 독일군을 막다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양쪽 루마니아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이 도시 전체를 포위해버립니다. 보급이 찬내어서 이 스탈린가르드 주둔 병력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탈린가르드 전투에서 막바지에 탈출한 한스 발라틴 후배 기아이 기갑 장교들은 시가전에서 탱크가 제 용도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포위망이 초기 완성되었을 때 탱크를 시가지에서 빼내어 외부로 돌렸어야 한다면 팔로스의 결단은 아쉬워했습니다. 잘못된 작전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는 뒤쪽에 계속 병력이 보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압박에 들어가서 시가전을 벌게 아니고 이 도시 전체를 포위했어야 됐습니다. 포위해가지고 보급을 차단하고 주변의 도시를 주변에 소련군을 공격하는 게 더 낫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보급이 끊어지면 이 스탈린그라드를 소련군은 항복할 것이고 그럼 자연히 큰 피해를 내지 않고 도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이 도시를 시간을 벌여서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시에 시가전에서 많은 피해를 냈고 주변이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소련군이 이 주변을 포위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소련군이 양쪽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바람에 보급이 끊겼습니다. 식량, 탄약이 끊기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소련군은 어떻게 하면 스탈린그라드를 정벌 것인지 그 요령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리드리 파울러스라고 스탈린그라드 항복한 독일군 제6군 사령관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 제6군은 소련 62군이 완강한 정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도시 전체의 90%를 장악했으나 11월에 펼쳐진 게오르그 주고포가 지휘하는 소련군 천왕성 작전, 고리 작전 등에 의하여 소련군에 역포위되어 2개월간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저항해야 했습니다. 제6군을 구원하기 위해 에리 폰 만슈타인이 기획한 겨울 폭풍 작전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뒤에 소련군이 소토성 작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독일 주력이 모두 포위망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만슈타인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정적이었다는 게 한몫했습니다. 구원 작전이 시작입니다. 만슈타인은 제6군에게 신속하게 돌파 작전에 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련군이 대지인 반격에도 불구하고 6기갑 사단이 스탈린그라드로부터 고작 50km 떨어진 지점까지 도착한 만큼 이러한 양면 공세를 통한 돌파 가능성은 만슈타인이 판단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주변을 포위하자 만슈타인이 50km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전선을 연결하면은 스탈린그라드 포위된 제6군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 우둔한 머지리 같은 장소가 머지리 같은 팔로스 원수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과 탄약이 끊긴 스탈린그라드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슈타인은 직접 히틀러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히틀러는 육군이 돌파 작전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로스는 결국 만슈타인이 돌파 요구를 거부하고 스탈린그라드에 잔류하면서 항복하게 됩니다. 예비대가 사실상 하나도 없는 만슈타인 입장에서도
스타린그라드까지 50km 남겨둔 지점까지 직역한 이상 공세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팔로스의 의지 부족이 작전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도 충분한 설득이 있습니다. 지금 항복하러 가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정령은 경쟁했다. 스탈린주의와 나치즘은 악마의 이념이다. 공간엔 제네바 협정도 소용없다. 서로가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다. 독일 총통 히틀러는 자기 한상의 포로다. 그런 자신을 군사 천재로 설정했다. 전투의 세부 사항까지 간섭했다. 소련군 상황은 악정고투다. 스타프카에서 역공 전략을 짰다. 단순 방어책이 아니다. 독일군을 역포위하는 것이다. 공세적 상상력은 대담한 역전성을 생산한다. 독일군은 탈출을 기획했었지만 히틀러는 철수 명령을 거부했다. 이전부터 정의에 꼬이자 참모총장을 비롯해 장군들을 마구 해임했다. 절망적 사학에서도 독일군은 도시 폐허를 무기로 2개월을 버텼다. 1944년 굶주린 상태에서 몰린 독일은 9만 명이 결국 항복한다. 이때 도시에 남아있던 시민은 겨우 1000명이었다고 한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전쟁, 탈출하는 것이 최선이 선택했으나 결국 잔류함으로써 식량과 탄약이 떨어진 독일 제6군은 항복했고 결국은 처참한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제6군 팔로스 원소는 앞날을 애초 못하는 결정장애 병자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부하 장병이 아니를 안전을 생각 못하는 이런 자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많은 장병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지휘 능력이 없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 부하 장병을 희생시킨 임진왜란 때 원균 장군이 대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총통 히틀러는 자기 한상이 포로입니다. 자신을 군사 청재로 착각했습니다. 전투의 세부 사항까지 간섭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체 사상자는 200만 명, 소련군 전사자가 48만 명, 민간인 3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덥고 부질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쟁이 온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